노상원 수첩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네. 저는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MBC가 지난주에 단독 했잖아요. 네. 단독. 그때 등장한 노상원 수첩 아무거나 하나만 띄워봐주세요. 저 실물 보면 저 밑에 링이 있는 네. 저게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기자 수첩이라고 불러요. 네. 아니 실제 기자들이 네. 저런 수첩을 과거에 취재 네. 수첩으로 썼어요. 근데 저 수첩 등장하기 전에도 전직 군인, 네. 일개 민간인이 계엄 상황에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린다. 그걸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네. 그것도 정치인은 물론이고 뭐 판사, 뭐 성직자까지 있잖아. 네, 관료, 맞습니다. 경찰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몇백 명을 최소 또 어떤 메모에 보면 5천에서 10,000명을 죽인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게 네. 혼자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 수첩을 보고는 아 이거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게 맞는 것 같다. 저런 수첩을 언제 쓰냐? 주로 누군가의 말을 급하게 받아 적을 때. 네. 기자들 같으면 기자들이 기자회견이나 또는 취재원 인터뷰하면서 말을 받아 적을 때. 네. 혹은 뭐 취재 상황에서 현장에서 뭐 사건의 목격자를 만나서 네. 또는 급하게 메모할 때. 군인들도 상관 지시 같은 거 받아 적을 때 저런 거 써요. 네. 저 지금 띄워 놓은 걸 예를 들어서 봅시다. 네. 저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저 수첩에는 1차 수집이라는 제목 아래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는 30에서 50명, 언론 쪽은 100에서 200이라고 써져 있고요. 민노총 전교조 민병 어용 판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주목한 거는 이 글씨예요, 글씨. 글씨를 보세요. 차분하게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쓴 글씨체라기보다는 글씨가 날아가잖아요. 네. 급하게 썼어요. 그리고 밑줄이 여기저기 등장하죠, 자주. 네. 단어를 한 번 쓰고 만 게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 흔적이다. 그 단어를 쓰고 여의도 밑에 또 밑줄 긋고 그 밑줄을 건다는 게 여의도라고 말하고 그 여의도에 대해서 누구하고 또 대화를 나눈 게 아니겠는가. 네. 다른 페이지도 하나 띄워봐 주세요. 네, 다른 페이지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뭐 후 다른 페이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 예. 호송 시 대책 관련해서도 써 있었습니다. 저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글씨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네. 그리고 화살표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거는 대화를 나누면서 메모를 한 흔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만약에 계엄 같은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을 자기가 혼자 조용히 기획했다면 저거보다 훨씬 더 정돈된 글 단어로 어디 만약에 오프라인을 썼다면 노트 같은 곳에다가 네. 아니면 노트북이나 파일로 네. 전자적 형태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저건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저거는 혼자서 차분하게 기획서를 쓴 게 아니고 네. 어떤 장소에서 그러니까 노트북을 들고 가서 한다든가 그럴 수 없는 장소, 네.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작성된 메모란더입니다. 예를 들면 롯데리아 해동처럼. 네.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은 상대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걸 네. 쓸 때. 그래서 저는 이 노상원 수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이는 기획을 그것도 전직 군인 아무런 보직 없는 일개 민간인이 세울 수 없어요. 추궁당하지 않는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추궁당하지 않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용현일까? 김용현이 국방장관이 여당 대표를 죽이는 계획을 자기가 세울 수 있을까요? 김용현이 신부들 수십 명 죽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지가 뭔데? 네. 김용현은 그냥 군인일 뿐이에요. 저는 저런 결정이 윤석열 또는 김건희 레벨에서 가능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그럼 윤석열 또는 김건희 혼자서 그 명단을 만들거나 했을까? 만약에 두 사람이 관여해 있다면 가장 가까이 두고 신뢰하는 몇몇과 같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떤 명단이든 명단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갈 사람을 빼먹지 않는 거예요. 네. 몇 명의 머리를 모읍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구랑 비밀이 절대 새지 않을 사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은 누가 있죠? 참모들 중에 예를 들면 김태호 같은 사람이 있죠. 가장 가까이 두고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 있죠? 총을 쓰라고 네. 경찰이 쳐들어오면 총을 쓰라고 한 김성훈. 김성훈 차장 같은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그래서 살생부를 같이 썼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논리적 합리적 추적 또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사안에 관해서 왜냐하면 노상훈 수첩이야말로 윤석열이 하고자 했던 계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네. 그 수첩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싹을 제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기를 총선 전 총선 후로 나뉘고 실행 후에 싹을 제거해서 근원을 없애버려라는 문트가 적혀 싹을 있었습니다. 제거한다. 네. 저항할 싹을 없애라는 말이겠죠. 네. 그러면서 좌파를 붕괴시켜야 된다. 네, 그런 것도 모든 있잖아요.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대선에 대비해서 네.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다 얘기도 있잖아요. 네,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삼선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선거 제도를 연구해야 된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헌법 개정 내용은 없어요? 우리 자료 중에 MBC가 이게 단독을 며칠 날 했어 이거? 네, 이게 4월 3일자 어. 나온 단독입니다. 선거 바로 전날이었는데 헌법 개정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행사 후라는 건 계엄이거든요. 네, 계엄 후에 헌법을 개정해서 재선 혹은 삼선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윤석열이. 끔찍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김건희가 출마했을 거예요. 통일 대통령. 영구 집권한다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노상훈 혼자 한다고? 말이 안 됩니다.